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매도량이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매도량을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올라주고 있고 외국인도 현선물에서 사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원하던 수급의 모습은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오늘인데요. 네. 연속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 대금, 거래량 보면서 하나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리스트부터 보여주시죠. 자,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대동기업까지 다 각각의 사연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알테오젠 거래 대금 알테오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시장 럭키세븐 방송에서 AS를 드리면서 홀딩적인 측면에 좀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강조를 좀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알테오젠 특허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알보리 리가켄바이오는 링커의 페이로드까지 확대에 대한 신약에 대한 변곡점을 좀 보여주면서 본임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보로노이는 29일 저번 달 29일 날 공시를 통해서 VRN10 임상 1상에 대한 이슈까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보리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보로노이가 가장 센 흐름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 2019년에 계약한 회사인데 아직 어디라고 정확하게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초로 계약한 이후 품목 선정에 대한 완료가 나타나면서 내년 초에 임상에 돌입한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다이치 산쿄에서 ABL-B4 관련돼서 기술 이전, ADC, SC 제형에 대한 기술 이전이 나타났죠. 2천만 불에 대한 수령까지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좀 해소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제 45만 원 돌파 이후에 시장 하락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크게 대두가 됐죠. 이 모습에서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32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 특히 이제 121선 안착 이후의 흐름은 저는 다시 한번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홀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홀딩. 그렇죠. 만약에 그런 소송 노이즈가 있는 회사라면 과연 그 쌍표에서 계약금을 주겠느냐라는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어쨌든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거래 대금 봤으니까 거래량 리스트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힌트를 좀 주신 것 같긴 한데 황션그룹, 폴라리스 AI, 아주아이비투자, 지오릿 에너지, 이수페타시스까지입니다. 자, 거래가 이쪽에서 활발했다라는 건데요. 어디에 주목하실까요? 제가 올해 초반에 상당히 크게 밀었던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대 천왕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달까지 진짜 쉬지 않고 매도에 대한 강도를 상당히 크게 보여줬죠. 여기에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제이오에 대한 인수, 그를 통해서 유상증자 5,500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투자자들에게 그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과 외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본다면 오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제이오 인수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R에서는 오전에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제 다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1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금감원에서 이제 긴급 5,500억에 대한 유증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제동이 소액 주주를 위한 그 결정이냐 아니면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제동을 건 것이냐 약간 시간적인 부분을 좀 할애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수페타시스 단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담는 것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고 홀딩적인 측면을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먹을 떡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스페타시스는. 일단 오늘 하라에 모든 마음을 주진 말자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스페타시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장 마감 50초 전입니다. 양대 시장 오늘 오랜만에 강한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지수가 2%만 올라도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자, 코스피는 다시 2,500 위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47포인트 올라선 2,502선. 코스닥은 14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690선에서 장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점까지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달러원은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죠. 1,403원 70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현재 니케이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흐름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장 마치는 동시호가 구간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개인 매도량이 꽤 많이 나왔었던 오늘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매물을 지금 외국인이 또 받아주면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가 초유의 관심이긴 합니다. 마감가가 바로 나왔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500을 지켜주지는 못했네요. 2,500을 지켜줬네요. 2,500.10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1.86% 상승, 2,500선 딱 만든 자리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선입니다. 2.21% 올라서 역시나 외국인이 양대 시장을 끌어주는 속에서 모두 큰 폭의 플러스권이 나타납니다.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전범위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비차익 순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순매수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외국인 4,9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타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여지시는 대로 큰 폭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시총 상단을 보면서요. 어디 쪽에 좀 더 강하게 들어왔는지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삼성전자는 보합권이네요. 네, 53,600원.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었던 그 탄력도에서는 횡보가 지켜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대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이슈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속에 3% 넘게 올라오면서 164,9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LG 엔솔도 오늘 GM과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1.53%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아를 사실상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업종 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건 기아밖에 없습니다. 마치 장을서 반영을 하듯이 기아가 4.03% 상승 마감하면서 98,000원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KB금융이 꽤 많이 올라왔죠. 시가총액 상단 7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오늘 금융주 내에서도 은행 필두로 굉장히 강한 흐름 출격이 됐었고 네이버도 2.7% 상승하면서 209,000원 현재 확인됩니다. 자,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을 견인했던 것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매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25,500원입니다. 어느덧 보기 힘들었던 32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1월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도 3%대 강세, 엔캠도 오늘 이끌었습니다. 20% 올라서면서 큰 흐름 나타나고요. 기타 로봇주라든지 클래시스, 휴제가 같은 쪽에서도 플러스권 나타나는데 JYP 엔터가 그동안 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좀 보였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할까?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걸까? 아직 만족하기는 이를까? 등등 여러 생각을 낳게 하는 오늘입니다. 위원님, 저희 기뻐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PBR 기준으로 0.85? 굉장히 이제 저가 매력이 네.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황이랑 별 다른 가이던스가 바뀌지 않았다. 한마디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 여기에 오늘
화장품 섹터와 전력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화장품과 에스테틱 그리고 그 전력기기 쪽에 대한 것을 보면 11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거의 역대급인 수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 화장품 섹터는 11월 달 최고치를 찍으면서 연간 누적 기준으로 13조 원에 대한 수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낙폭 과대에 있는 구간에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에 자금 저가 매수 유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니즈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곳이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다. 그러면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한마디로 이제 4분기, 이제 12월 달에 산타랠리는 철저하게 실적적인 베이스에서 저가 매력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뭐 VT라든지 실리콘2 이런 친구들의 움직임의 주목도를 좀 더 높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이 더 늘어나고 있는 좋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판 것 같아요. 양대 시장에서 1조 넘게 좀 덜어내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과연 어디로 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관심주세요? 요즘 같은 이제 오늘 시장을 보고 나서는 더 종목 고르기가 까다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상승력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점에서 약간 순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안에서 좀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명 이엔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포랑 유전자 치료 전문 CMO 기업 그리고 신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CMO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필두로 해서 신약 사업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그 줄기세포 치료제 EN001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동사가 8월 23일 날 상장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저점을 지금 확인한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이 구간에서 60선까지의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16,000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인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0선 언저리인 2만 원 안내를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4,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엔셀입니다. 진짜 바닥권에서 이제 또 추세를 턴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종목들 나눠보겠습니다. M83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 방송에서 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시가가 16,810원, 오늘 고가가 18,210원이니까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끊고 갈까요? 쭉 갈까요? 어떻게 M83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17,8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드린 종목이에요. 동사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게임 산업과 VFX 관련된 이슈가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로 받고 있다. 차트적으로 지금 현재 눌려 그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60선에 안착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 가격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된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있어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잘 가죠? 노브랜드입니다. 이런 기세라면 충분히 노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충분히 봤다라고 해야 될까요?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51만 주가 터져 나온 이후부터 동사는 상승에 대한 탄력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중순의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까지 돌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브랜드가 이제 패딩 사업에 대한 진출 여부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근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일주일 정도 좀 추위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패딩에 대한 구매 욕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률적인 통계도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의 추가 상승. 제가 목표 가격 2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는데 2만 원 돌파에 대한 강도를 보고 다시 한번 AS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만 원대 부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자, 빠르게 SOS랩 이 종목도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사실상 이 키워드로 보면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도 지금 사실 추세는 잘 타고 있잖아요. 네. 어떤 관점이에요? 만 원이라고 하는 벽을 뚫기 위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네. SOS랩은 1개월짜리랑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을 합쳐서 650만 주 라고 물량, 오버행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 한 620만 주 정도가 소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남은 물량들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9,000원 정도에 대한 지지를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만 원 그리고 이 동사의 시작 가격이 11,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제 IPO 가격이 11,500원이기 때문에 네. 그 구간까지의 단기적인 슈팅, 저는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하시면서 약간 매매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모가 아래에 있군요. 예, SOS랩까지 봤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장도 계속해서 좋았음 응원하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죠.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